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겨운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을 대신해 오늘의 내레이션을 맡은 음식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광주 충장로 광주극장 인근 이면도로에 자리한 상원이며 읽어드릴 음식은 초밥과 메로탕이에요. 오픈 시간에 맞춰 첫 손님으로 입장한 덕에 세월이 켜켜이 쌓인 담숙하고 정겨운 공간을 독차지할 수 있었대요. 테이블 선택의 자유를 만끽하며 한 자리 꿰차고 앉아 메뉴판을 정독했답니다. 초밥과 메로탕을 놓고 고민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두 가지 모두 부탁드리고 원활한 소화를 도와줄 소주도 한 병 청해받은 다음 잠시 기다리다 보니 초밥에 곁들일 간장과 용도 불명의 초장을 필두로 하는 간단한 상차림이 준비됐대요. 삼원의 상차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건 갓 구원했음이 명약 관화했던 따끈한 찌짐과 은행, 직접 담근 기색이 역력했던 배추김치와 달랑무 김치가 테이블 위에 올랐을 즈음이었답니다. 다시 팩에 넣어 국물만 우리고 버려야 하는 콩나물과 초식동물의 먹이를 탐하는 파렴치한들을 위한 푸성기는 사진만 찍고 고스란히 반납했다더군요. 밥상 위에 달랑 이것 하나만 올려놔도 꽉 찬 느낌을 줄 달랑무 김치와 컴백을 하루 앞둔 걸그룹 멤버도 라면 냄비에 물 들여놓게 만들 배추김치 안주 삼아 기울인 술잔이 석 잔에 달했을 무렵 주문한 광어회가 등장했다 들었어요. 듣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하다 느꼈던 건 음식남이 광어회를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점의 광어회조차도 상차림의 일환이었단 얘기일 테지요. 광주의 몇 안되는 숙성의 취급점 중에서도 큰 형님 격인 업장이다 보니 삼원에선 맛배기에도 숙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다더군요. 풋풋한 3월의 새내기 마냥 패기로운 화로의 식감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숙성의 성숙한 식감이 한층 더 고혹적으로 느껴진다는 음식남의 이야기엔 절찬리에 사용 중인 화장품 가운데 안티에이징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음식녀도 동의를 표합니다. 컴백을 하루 앞둔 걸그룹 멤버도 라면 냄비에 물 들여놓게 만들 수려한 배추김치와 성숙한 식감이 고혹적이던 숙성 광어회의 축복받아 마땅할 만남에서 기인한 만남을 만끽하며 기울인 술잔이 석 잔에 달했을 무렵 메로탕에 앞서 초밥이 먼저 음식남의 면전의 모습을 드러냈대요. 스시가 아닌 초밥이더랍니다. 전형적인 우리네 초밥의 모양새를 갖췄더래요. 애정에 맞지 않는 대구의 꾼만두 마냥 이열횡대로 가지런히 담아냈더랍니다. 1인분 한 접시에 12점, 한 점당 1,000원꼴이니 가격을 놓고 불평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입 많지 않을 듯 했대요. 비단 가격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큰 흠결을 찾아낼 수 없었던 모양이더군요. 횟감의 선도와 샤리의 온도, 초대리의 정도의 일기까지 두루 만족스러웠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대형마트 초밥과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일 듯 했대요. 밥량이 적지 않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의 일원들이 신속 정확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하더랍니다.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은행고이도 곁들여가며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 휘하 12척의 배만큼이나 든든했던 12점의 초밥을 남양원님 굴에 마시듯 가무리고 났더니 메로탕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양손에 단디 파지하신 사장님께서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도다녀 가셨대요. 3원의 메로탕은 매운탕과 맑은탕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맑은 영혼의 소유자인 음식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맑은탕을 골랐다는 희대의 망언을 피할 수 없었던 기억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탓에 메로 서돌탕이 아닐까 저했었으나 완벽한 기후였음을 확인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대요. 어휘 큰 뚝배기가 툭실한 메로 토막을 걸판지게 품고 있었답니다. 예로부터 끝내주는 국물 뽑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걸로는 다시다와 더불어 수익권을 놓쳐본 적 없을 메로가 듬뿍 들었으니 국물 맛을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더래요. 천년이 숙취도 지워버릴 해장 친화적 국물이었답니다. 처음엔 대페이지만 기법의 일환인가 싶었던 레몬 조각이 복신건탕의 식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작은 레몬 조각 하나에서 비롯된 산뜻함과 개운함이 예사롭지 않았대요. 국물 한 모금에 오장육부가 쇠쇠 낙낙해지는 느낌이더랍니다. 가격은 낮추고 양을 늘리는데 매진하다 보니 메로의 퀄리티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 느낌도 있더래요. 우리나라에선 메로 혹은 비막치어라 불리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특유의 지런지런한 기름짐과
함실함실 천덩천덩한 식감을 온전히 전해받을 수 없었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메로에 대한 음식남의 기대치가 원체 높아서이지 방문 당일에 메로가 득복이란 얘기는 아니니 음식남 채널의 소수정의 시청자분들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한다더군요. 스치듯 지나가버린 이민년의 봄을 목 놓아 부르는 듯했던 향긋한 미나리와 겉바속 쪽의 진수를 보여준 부추전, 낭글낭글한 메로 껍질도 곁들여가며 문도 넓은 뚝배기에 골싹하게 담아낸 메로지리를 마파람의 개눈 감추듯 훌떡하고서 입가에 묻은 기름기 닦아내며 다음 먹거리를 찾아 나섰을 테지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라면서요.